오늘은 탈모 완화 제품을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탈모 완화 제품을 써보고도 효과를 못 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이 제품은요, 원인을 잡는 탈모 케어 비엘모 두피 토너입니다. 이 제품은 벤스랩이 15년 동안 연구개발로 완성한 특허 성분의 비엘모 308이 활성화돼 가지고 탈모 유발 물질인 DHT가 모낭에 쌓이는 것을 막는 새로운 원리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두피 온도를 감소시키고 두피 진정을 시키는 건 기본이고요.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탈락 모발 개수 71%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실제 결과값이 그 효과를 증명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엘모 두피 토너는 12개 마사지 팁이 있는 그 특수 헤드를 적용해서 톡톡톡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두피를 마사지하면서 손에 묻히지 않고 모근에 유효 성분이 흡수되게 이렇게 설계가 됐다고 하고요. 최근에 미국이라든지 뉴질랜드 같은 데 수출을 해서 전 세계 탈모인들한테 희망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벤스랩 비엘모 탈모 케어 시리즈는 비엘모 두피 토너, 비엘모 샴푸, 먹는 비엘모 이렇게 세 가지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함께 쓰시면 더욱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비엘모로 먹고 감고 발라서 하는 탈모 3중 케어의 완벽한 그 루틴으로 탈모를 좀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시죠? 항상 저는 더 드리고 싶죠. 더 드리고 싶은 김복준의 사건 속으로 광고를 보시고요. 배송 그 메시지란에다가 사건 속으로 구독자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체험분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베니아모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톡톡톡 원인 잡는 탈모 케어 비엘모 두피 토너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은요 원래 매주 수요일에 되도록이면 각 분야의 특히 이 수사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 특히 또 후배들 많이 모셔다가 이제 이 방송을 하곤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그냥 중요 사건을 하나 골라가지고 저 혼자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 시간 이후에 이제 금요일 국내 살인 사건 분석에 그 당시 담당 형사 두 분을 모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 중요 사건 이 코너는 저 혼자서 먼저 진행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양해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이 중요 사건은 울진 쪽에 있는 군부대에서 총기를 피탈해 갔던 사건. 이거 큰 사건입니다. 군인이 근무하고 있는데 군인의 총을 뺏어가지고 도망간다? 이거 엄청 심각한 사건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 안위하고도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사건 관련돼서 한번 브리핑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거는요, 2001년도입니다. 2001년 8월 12일이에요. 그러니까 맹학이죠. 상당히 더운 때 03시 50분경 새벽 시간입니다. 그때 경북 울진군 죽변 쪽입니다. 죽변 쪽. 무슨 리까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울진군에 있는 죽변면 무슨 리 소재의 그 공군 부대가 있어요. 공군 부대가 있는데, 그 공군 부대 비상 활주로 파견대 정문 앞에서 이 파견대 소속의 김땡땡 일병 21살인데요. 1등병이니까 21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일병이 이제 이 입초 근무를 쓰고 있었어요. 입초 근무를 쓰고 있었는데 누가 부대 정문 앞에 그 비상 활주로거든요. 그 활주로 갓길에다가 SUV 차량을 딱 주차해 놓고 있는 게 보였던 겁니다. 원칙적으로 거기에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비상 활주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서히 다가가서 봤더니 어떤 남자가 차량 옆에 턱 앉아가지고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뭐 20대 한 중후반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김일병이 다가가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여기는요 군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차를 여기다 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주차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빨리 빼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뭐 당연히 아유 네 하고 뺄 줄 알고 돌아서려는 순간 그 남성이 바로 뒤따라옵니다. 야 잠깐만. 깜짝 놀랐죠. 왜 그러시죠? 너 군인이지? 군인이 인마 왜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그래? 이러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시비를. 이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일병이 어이가 없죠. 아니 여기는 군사보호구역이라 민간인이 차대면 안 된다고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 군인인 말이야 민간인한테 어디서 경고를 하고 네가 겁을 줘? 뭐 이러면서 애초부터 무슨 시비를 걸려고 작정한 사람 같이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일병 입장에서는 이게 어두운 밤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꾸 시비 쪽으로 달라붙으니까 이제 좀 겁을 줘서 내보낼 생각으로 소총에 공포탄 한 발을 딱 장전을 해요. 그러면서 딱 물러나세요. 더 이상 도발하시면 발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 초병이 권한이에요. 군이 보호하는 그 지역 내에서 군인을 상대로 해서 도발을 하면 진짜 솔직히 해서 총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러나라고 공포탄 한 발 딱 장전했어요. 그런데 뭐 안 쏠 줄 알았던 걸까요? 이 남성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욕이란 욕을 하면서 바락바락 그냥 덤벼들면서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어떤 공백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간대 누군가에게 후닥닥 전화를 걸었어요. 이 남성이. 그 전화를 받고 왔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남성 2명이 나타나요. 남성 2명이 나타나갖고 선배님, 그 남성한테 선배님, 선배님한테 지금 저렇게 건방지게 군인이 저 친구예요? 뭐 이러면서 우르르 달려들어요. 3명이. 그러니까 김일병 입장에서는 난감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장전한 총을 마구 발사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어떻게 그냥 총 들고 쏘지도 못하고 이렇게 대처하는 그 순간에 그냥 3명이 졸지에 달려들어서 마구 두들겨 패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남성 3사람으로부터 얻어맞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터진 거죠. 그 쓰러진 김일병이 들고 있던 M16 소총하고 다행히 실탄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공포탄 10발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들이 탈취해 가지고 도주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폭행을 함으로 인해서 김일병은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어요.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 아마 김일병 입장에서도 얻어맞아서 상처난 건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건 군인한테 생명 같은 총을 지금 탈취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일병이 신고합니다. 상급자에다 보고를 한 거죠, 보고. 보고를 하니까 이제 이 상급자가 그 사안을 알아보고 경찰로, 밖에는 이제 경찰이 관할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이렇게 된 겁니다. 2001년 8월 12일 날 04시 20분이 됐어요. 아까 3시 50분경에 시비가 붙었죠. 그리고 04시 20분경에 공군부대 책임자가 이 김일병의 보고를 받고 경찰 112에다가 총기를 비탈당했다 하는 신고를 합니다. 자, 저도 현직에서 근무했지만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 내용. 총기 비탈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지금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건 간첩이 와가지고 간첩의 소행일 수도 있고요. 이를테면 그 다음에 이 총기를 탈취해가지고 가서 애초부터 총기를 탈취할 목적으로 달라붙었다면 그 사람들이 그 총기를 탈취해서 뭐에다 쓰겠어요? 그거는
살인 아니면 강도 목적으로 탈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살인사건 내지는 강도사건이 예고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찰은 관내에다가 1단계 긴급 배치를 해버립니다. 1단계 긴급 배치. 1단계 긴급 배치를 때리면 관내에 근무하는 모든 경찰관은 자다 말고 전체가 다 나와서 미리 지정받았던 자기 그 위치가 있어요. 대한민국 경찰은 어디나 그 장소로 그냥 바로 현장에 뛰어나가 가지고 거기서 딱 목 배치돼 가지고 검문 검색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무래도 이제 이게 울진 경찰서가 되겠죠. 울진 경찰서가 따로 있죠. 저 이 부장님 있습니까? 울진 경찰서. 예, 울진 경찰서로 이제 그 관내 1단계 긴급 배치를 하고 그 즉시 또 수사과장 등 아마 형사 8명이 이게 전체 같아요. 즉시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경찰서장까지 동원돼 가지고 수사 전담반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담반이 제일 먼저 조사할 거는 군부대 관계자 등등을 상대로 해서 이제 개요라든지 총기 재원 뭐 이런 것 등등을 전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바로 또 저 이 경북 그때는 경북지방경찰청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강력계에다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청 강력계 형사 등등도 또 긴급히 울진으로 달려오죠. 그래서 10명 이상의 수사 전담반이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장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현장은요, 울진경찰서 죽변 파출소가 있어요. 죽변 파출소에서 남쪽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진 그 이 국도 쪽인데요. 거기에 이제 비상 활주로 구간이 그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정문이 있는 정문 초소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또 경찰에서 출동시킬 수 있는 가동 그 인원이 있지요. 그게 뭐냐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5분 기동 타격대라고 있죠. 5분 대기조라고 군에 경찰서에도 그런 거 비슷한 걸 운영합니다. 예전에 의경 혹은 전경을 구성해 가지고 경찰서마다 5분 타격대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도 울진경찰서 5분 타격대가 현장으로 긴급히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5분 타격대의 임무는 뭐였냐면요. 김일병이 구타당하고 총기를 뺏긴 그 지점, 그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경을 뺑 이렇게 돌린 다음에 그쪽 풀숲이고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총기라든지 아니면 이 사건의 범인을 추정할 수 있는 어떤 증거 같은 거, 이를테면 범인이 담배를 피다 버렸을 수 있고 가래침을 뱉었다고 하더라도 타액을 채취하면 DNA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 아니면 족적,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5분 타격대가 즉시 출동해서 현장 주변을 수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5분 타격대 대원 한 사람이 현장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풀숲에서 피탈된 총기를 한 점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역시 탈취당했던 공포탄 10발까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범인은 김일병을 두들겨 패고 총하고 실탄을 뺏은 다음에 냅다 뛰면서 한 30m 정도 가가지고 풀숲에다가 총하고 실탄을 집어던져 버리고 간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피탈된 총기와 실탄을 발견했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본부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총기를 사용한 살인이나 강도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없어졌으니까요. 이제는 왜 총기를 탈취했는지 그 목적, 그 다음에 탈취한 그 범인을 검거만 하면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사본부에서 한번 추정을 한번 해봤어요. 추정을.
피해자 진술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제 참고해가지고 이 추정을 해봤는데, 일단 피해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세워뒀던 차량이 무엇이었나요? 종류가 무엇이었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지프형 차량이었다? SUV라는 얘기입니다. 지프형 차량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 진술이 나오자마자 형사들은 잽싸게 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SUV 차량, 지프형 차량의 어떤 그 사진을 전부 구해가지고 와서 아마 김일병한테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럼 차종이 나올 거니까요. 일단은 이제 지프형 차량이었다는 진술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하고 시비 중일 때 휴대폰으로 전화를 어딘가로 걸어가지고 지원 요청을 하는 것 같더니 결국은 남자 2명이 그쪽으로 왔다. 그때 자기가 싸우고 있는 그 장소를 전화로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 남성이. 그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요쪽 위치를 잘 아는 남성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대충 그렇게 어디로 와 하고 얘기했는데 바로 두 사람이 순식간에 올 정도라면 그들 역시도 부대 주변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그 부대 주변 지리에 아주 익숙한 자들일 것이라고 경찰은 추정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거는 2명은 우연히 지나가다 합사한 게 아닙니다. 이 불러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간단하게 어디로 와 하고 말 한마디 했는데 순식간에 몰려온 거로 봐서 그 부대 주변에 사는 사람이거나 그 부대 쪽과 관련돼서 아주 지리적으로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추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간단해요. 발견한 총기를 가지고 가서 그들이 손에 쥐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총에서 뭐가 나오죠? 지문이 나오겠잖아요. 그래서 지문을 정밀 감식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맨손으로 총을 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뭉개진 지문 아니면 미끄러진 지문밖에 안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지문이라고 하면 이 손에 있는 융선이 딱 찍혀가지고 융선의 특징점을 가지고 뭐 궁상문, 화상문, 재상문, 변태문, 호남문 등등 해가지고 지문을 분류해서 그 범인을 도출하는 기법인데요. 여기서는 미끄러진 지문 아니면 뭉개진 지문만 나왔어요.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밝혀졌는데요. 이 수입한다고 그러죠.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군대 가면 총기 청소하는 걸 총기 수입한다고 그래요. 총기 수입을 하면서 이 김일병이 기름을 너무 많이 발라놓은 거예요. 총 외부면에다가 맨질맨질하게 해놓은 거예요. 아마 그래서 더 미끄러져서 총도 빨리 쉽게 뺏겼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여튼 그 총기 겉에다가 기름을 너무 많이 칠해 놓는 바람에 지문은 안 지키고 뭉개지는 미끄러진 지문만 부착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총기를 감식해가지고 범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데는 실패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김일병한테 적어도 봤으니까요, 세 사람을. 그렇잖아요. 목격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인상착의를 들을 필요가 있겠죠. 김일병이 진술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20대 중반의 남성 3명이다. 왜 20대 중반의 남성이라고 얘기했냐면 김일병은 21살이죠. 본인이 그랬어요. 나보다 서너 살 정도는 더 많더라. 그렇다면 20대 중반 청년들이 맞겠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은 머리에 노란 염색을 했더라. 이 얘기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로 시비됐던 차는 지프형 차량이다 해서 나중에는요 그 지프형 차량을 전부 다 사진을 뽑아가지고 경찰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테라칸입니다. 테라칸.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밝혀졌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원 온 남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달려왔던 2명의 남성은 검은색 계통의 중형 승용차를 타고 왔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리 와, 지금 나 시비 붙었는데 지금 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 안 있다가 2 사람이 왔는데 까만 계통의 그 중형 승용차를 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 더 나왔고요. 셋 다 경상도 말씨를 쓰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기에서 의미 있는 이런 그 진술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빨리 잡아야 되죠. 3명. 그래서 경찰이 제일 먼저 착수한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변 지리에 익숙하고 이 부근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경상도 사투리 쓰고 있었다. 등등등 해서 요거는 관내에 거주할 가능성이 많은 자들 그렇다면 관내 폭력배, 조직폭력배 혹은 우범자, 전과자 이런 사람들 명단을 싹 다 뽑는 겁니다. 일단은 울진 경찰서에서 그 관리하는 친구들 먼저 뽑고 울진 인접 쪽에 있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우범자 폭력배 뽑겠죠. 그것도 안 나오면 경북청 전체로 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거치면서 폭력배, 우범자, 전과자 인적사항을 도출해 가지고 그들의 사진을 전부 다 뽑습니다. 사진을 전부 다 뽑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서 김일병한테 다 보여줘요. 일일이. 이 중에 있는지. 그런데 김일병은 어둡기도 했었고 상당히 현장에서 당황했던 모양입니다. 정확히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김일병을 대상으로 해서 사진을 보여줘 가지고 이 도출하는 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한편 다른 형사들은 그 우범자, 전과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당일날 행적, 당일날 알리바이를 파악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하면서 다 떨어나가지고 하나씩 체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들을 상대로 해서 또 하나 알아봐야 될 거는 그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예, 그것도 파악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어떤 단서, 제보 같은 거를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죽변 쪽에 거주하는 25살 먹은 주씨. 이름을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주가입니다. 주씨. 예, 이 사람은 전과는 폭력 1범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상당 부분 전과는 폭력 1범에 불과하지만 동네라든지 그 인근에서는 좀 껄렁껄렁한 이른바 불량배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사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들려왔겠죠. 그 친구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이 주씨가 테라칸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테라칸. 예.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사람이 새벽 시간대 그 인근에서 그 테라칸을 끌고 다니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하는 제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 사람이 용의자죠. 그래도 열심히 형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주변을 탐문하다 보니까 이런 제보까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에 의거해서 그를 일단은 체포하기 위해서 그 친구 이 주 씨의 집도 가보고 또 이 주 씨의 친엄마 같은 경우는 숙박업소를 2개 운영을 해요. 그 인근에서. 그래서 그 숙박업소 2군데도 급습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없었습니다. 도주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계속 걸어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 남깁니다. 형사들이. 즉시 연락 바란다. 지속해서 이 도주하고 하면 죄만 자꾸 커진다. 총기는 우리가 발견했다. 그래서 이 사태가 더 심각하게 커지기 전에 즉시 연락해서 경찰에 자수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유리하다. 이런 등등의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 씨의 가족 상대, 그러니까 누나라든지 가족을 상대로 해서 총기도 다 찾았고 지금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지금 이렇게 계속 피해 댕기면 불이익 처분받습니다 하는 설득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도 했다 그러네요. 애초부터 누나한테 그런 얘기 했겠죠.
동생이 애초부터 총기를 탈취할 목적이 있었던 거는 아닌 걸로 보인다. 만약에 총기를 탈취할 목적이 있어서 이런 범행을 했었다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조사한 그 내용, 피해당한 김일병의 진술,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낸 총기 실탄 이런 것 등등을 유추해보면 아마 동생분이 총기를 탈취할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우리도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상해죄 관련된 것만 가볍게 처벌받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계속 도망다니면 상당히 심각한 나중에 결과가 올 수 있다. 특히 자수하면 훨씬 유리하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설득을 엄청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요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2001년 8월 13일 날 01시 30분이에요. 주 씨가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예, 저 자수할게요. 진짜 저 총기 탈취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거기다 차 세워놨다가 어린 그 군인이 나한테 반말 비슷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시비 됐던 것 뿐입니다. 이러면서 자수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러면 좋아. 자수해. 그럼 어디로 올 건데 경찰서로 올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전화 걸고 형사님들 계신 데가 어딥니까? 그래서 그때 형사들이 봉평에 있는 구판장 그 앞 인근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봉평 구판장 앞으로 이 주 씨가 와서 그 검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검거했죠. 그러면 당연히 또 이제 거기서 경찰이 뭐 뻔하지만 또 질문해 봅니다. 너 왜 그랬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문제로 시비된 게 맞고 나이가 나보다 어린 그 김일병이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때려준 겁니다. 좀 교육 좀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찰이 제일 중요한 거 있죠. 도와주러 왔던 2명 당연히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범이니까. 그래, 그러면 좋아. 너 그 2명 그 사람들은 누구야? 바로 심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데요.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형사들이 얘기했죠. 네가 전화 걸어가지고 네가 대충 위치 얘기하자마자 바로 왔는데 무슨 네가 전화 걸었는데 그러고 너 휴대폰 저 디지털 포렌식하고 통화 내역 같은 거 다 확인하면 금방 알게 되는데 자꾸 속이고 그래. 그러니까 이 주 씨가 뭐라 그러냐면 전화 걸은 사람 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 입장에서는 한 사람만 얘기하고 싶었나 봐요. 전화 건 사람. 그 사람은 피할 길이 없으니까. 나머지 한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나름대로 의리지킨다고 하는 거지만 잘하는 건 아니죠. 한 명이 이름이 백씨래요. 백씨. 백땡땡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경찰이 확인해 봤어요. 백땡땡이.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회를 하고 확인해 봐도. 경찰 화 좀 났죠. 겨우 1명 이야기한다는 게 또 거짓말로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통화내역 조회 같은 거 하면 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아시다시피 뭐 협조전 받고 영장 발부받고 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존재하지도 않는 그 무슨 백씨 대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라. 이제는 지금부터는 더 이상 그 어떤 참작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공범을 2사람 붑니다. 한 사람은 23살의 장씨, 또 한 사람은 역시 23살의 홍씨. 주씨가 25이죠. 이들은 23입니다. 둘 다. 그러면 주씨의 후배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동네에서 껄렁껄렁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형, 동생 이거 부르는 지역 불량배들 선후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경찰이 당연히 검거하러 가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경찰들이. 주범이 잡힌 이상 그 2명 그 검거된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야, 쉽게 협조해라. 참작해줄게. 네가 그 2사람한테 전화해서 네가 전화 한 통하니까 바로 달려오는 애들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경찰한테 협조해. 최대한으로 선처해줄게. 네가 불러. 그래서 이 주씨가
장씨, 홍씨 두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봉평 구판장으로 오도록 유인을 했고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그들도 검거했습니다. 그러니까 3명 다 검거를 했죠. 다 이제 경찰서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총기 탈취의 목적은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거는 성격 규정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죄명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다시 한번 어떤 이유로 총기를 탈취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3명 다 하는 얘기야. 주차 문제로 시비된 거 맞습니다. 애초부터 총기를 탈취할 목적으로 그곳을 간 것 아니라는 거죠. 주차를 했다가 김일병과 시비가 됐고 또 뭐 조사해 보니까 총기 가다가 풀숲에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탈취한 총기를 자기들이 소지할 의도가 없었던 걸로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총기 피탈 목적은 아니었던 걸로 이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김일병과 이렇게 마주보고 다툴 때 김일병이 짤까닥하고 공포탄입니다. 10발 다 공포탄밖에 없었어요. 실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간인 입장에 이들은 그 짤까닥하고 들어가는 총기가 실탄이라고 판단했을 개연성은 있죠. 실탄을 짤까닥 하니까 혹시 우리가 덤비면 김일병이 우리한테 총 쏘면 어떡하지? 이게 사실은 자기들도 겁이 많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허겁지겁 총부터 뺏었다는 거예요. 쏠까봐. 그래서 뺏었던 거라고 이렇게 둘 다 진술을 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주차 문제로 언쟁이 벌어졌고 그 시비가 결국 우발적으로 발생해서 총기 피탈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요. 총기 탈취 목적의 범행이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은행털이 같은 강도 뭐 혹은 그동안 감정 많이 가진 사람 가서 총으로 쏴 죽이겠다? 살인 목적 뭐 이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으로 강도나 살인 목적으로 총기를 탈취했다고 그러면 죄명은 확 바뀌어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짐작컨대 그건 아닌 걸로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가 이 말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철딱선이 없는 청년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범인 3명을. 만약에 이 경계병, 이 초소병이 군사지역 내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격이 가능합니다. 사격이 가능한데 이 초병 김일병이 사격 안 했어요. 만약에 사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진짜 공포탄이지만 사격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실탄이었었으면 사격했으면 현장에서 사살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 운 좋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우리말로 겁대가리 없이 군 복무 위병 보초수는 군인을 공격한 거예요. 운 좋은 겁니다. 막말로 그냥 FM으로 교육받은 군인 너 총기 들고 나가서 초소병 하다가 누군가 이 군 통제 지역으로 들어왔는데 제지했으나 불응하고 너를 공격한다면 총기 발사해도 괜찮다 하는 내용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FM 경계병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한테 걸렸었으면 이 3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운 좋은 줄 알아야 됩니다. 운 좋은 줄 알아야 돼요. 뭐 다행히 애초부터 공포탄이었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내친 김에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경계병이 무장을 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쉽게 총기를 피탈당하고 두들겨 맞아서 제압된다면 이거는 문제 심각한 거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봐도 심각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 군대죠. 국민의 군대잖아요. 우리 군대잖아요. 우리의 안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적으로부터 군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임무를 부여했는데 그 군인이 총 맡겼더니 총 주고 경계 쓰고 보초 쓰라고 그랬더니 순식간에 총 뺏기고 두들겨 맞고 이런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그 군인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군인을 믿고 국방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총기가 피탈되고 이거 뭐 얻어맞고 이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불안한 요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사실은 이 김일병 같은 경우는 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손치더라도 총기 피탈 당한 거에 대한 초소병으로서의 어떤 직무 관련돼서 징계 내지는 처벌이 불가피하게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발생한 겁니다. 이 부분은 군부대 쪽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은 어찌됐건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비상배치 1단계 비상배치하고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담반 꾸리고 그다음에 수사관 지방청까지 총동원해 가지고 현장 수색해서 총기 발견하고 그다음에 우범자 폭력배 조폭 전부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1:1 마크 해가지고 알리바이 다 깨고 그 과정에서 탐문하는 과정에서 유력한 용의자를 도출하고 뭐 이런 거 등등 보면 상당히 재빠르게 그리고 아주 속도감 있게 대처가 됐다는 부분에서는 울진경찰서가 이렇게 그 대형 사건, 위험 사건에 대처를 잘한 줄 진짜 몰랐습니다.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이런 거 또 거기다가 제가 보니까 수사 분석도 진짜 잘했어요. 수사 분석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화 대충 뚝뚝 걸으니까 순식간에 득달같이 2명이 달려오더라. 그걸 가지고 딱 유추한 거 아니에요. 아, 어디로 오라고 바로 한마디 그 지형을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요 주변 사는 놈. 그 다음에 그 전화 받자마자 포로로 달려온 2놈도 금방 온 걸로 봐서는 요 주변에 사는 놈, 지리에 익숙한 놈. 이런 거에 착안을 딱 해가지고 바로 그 주변, 그 바운다리 내에서 우범자 뭐 이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바로 형사들이 1:1 마크 했잖아요. 이런 수사 분석 추정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탐문도 정말 잘했기 때문에 신뢰 안 하고 건방지게 탐문 안 하고 아주 겸손하게 성의껏 탐문을 잘했기 때문에 이런 제보도 슬금슬금 흘려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형사들 탐문 나가고 시간방 떠르면요 알고 있는 사실도 주민들이 말 안 해줍니다. 재수없다고 그래요. 돌아서서 가면 새끼 형사면 형사지 건방지게 와가지고 뭐 틱틱거리면서 물어보고 무슨 내가 죄인이야? 겁줘가면서 물어보고 말이야. 건방진 새끼 이런다니까요. 정말 탐문할 때는 정말 조폭들 폴더 인사하는 것처럼 인사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신분증 딱 꺼내서 탐문을 받는 사람이 그 신분증을 다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이렇게 줘야 돼요. 아, 울진경찰서 김복중 형사 맞네. 형사계 근무하네. 다 확인될 때까지 신분증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신분증 보고 넣은 다음에 폴더 인사하면서 탐문해야 됩니다. 탐문은요 수사기법의 1순위입니다. 1순위. 기초고 1순위고 가장 효율적인 수산입니다. 뭐 탐문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거 뭐 그게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형사들이 있다면 그거는 초짜 내지는 안일무사 최고의 그 경찰관인 겁니다. 탐문이야말로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수사 기법 중에 하나라는 거 혹시 우리 방송을 보는 후배들이 있다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탐문 수사로 얼마나 겸손하게 가서 잘했으면 또 평상시에 지역 주민들하고 유대를 얼마나 잘 가졌으면 주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어두운 시간에 새벽 시간에 협조들을 잘해줘가지고 바로 피의자를 도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설득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주도한 수사과장이 했겠죠. 아니면 팀장이 했을까요? 이 주도한 그 형사가 언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말을 참 잘한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설명을. 이 먼저 검거한 주가한테도 공범들 인적사항을 결국은 말하게 했고 더 나아가서는 공범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정도까지 협조를 받았다면 상당히 이 수사관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소양을 갖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예. 이 사건은요, 경북경찰청 울산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했던 순경 계급은 순경인 권 형사 이 사건으로 경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특진했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이 사건이 중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피해는 총기 뺏긴 것도 아니고 전치 2주 진단밖에 안 난 사건을 순경에서 경장으로 한 사람을 특진시켰어요. 그만큼 이 사건의 무게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같이 수사했던 경장 이형사, 그 이형사는 지방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처리가 잘 됐고요. 아마 이 사건에 그 범행을 한 주씨 등 이 두 사람은 뭐 폭처법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뭐 등등으로 전치 2주 났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근데 야간이니까 폭처법으로 처벌받았을 것 같아요. 전치 2주니까 뭐 사실은 벌금선에서 정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들의 어떻게 보면 형량을 결정하는 이 가장 큰 이 단서가 됐던 거는 총기 피탈을 했는데 애초부터 총기를 피탈할 목적이 없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나마 경미한 처벌을 받은 거지, 총기 피탈 목적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 잘못하면 아주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울진입니다. 울진. 나 자꾸 울산하고 울진이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울진 군부대 총기 피탈 사건을 다뤄봤고요. 이하고 비슷한 사건은 다음번에 제가 한번 할 겁니다. 다음번에 한번 할 건데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2007년 12월 6일 날 그 겨울에요. 17시 40분경에 강화죠, 강화. 해병 2사단 관할구역 강화에서, 경기도 강화에서 이 소황산 그 분초가 있어요. 분초. 그 보초 쓰는데 거기에서 그 병장 하나, 일병 하나가 두 사람이 정찰을 돌아와요. 강 쪽 임진강병으로 쫙 이렇게 철조망 같은 걸 쳐놓고 쭉 돌면서 정찰하면서 살펴보잖아요. 누가 침범한 흔적이 있는지 여부 이런 거 하는 거. 그렇게 이병장하고 박일병이 정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코란도가 그 두 사람을 확 밀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박일병은 그냥 붕 떠서 날아가지고 그 논두렁에 그냥 박혀버려서 거의 의식을 잃어버리고요. 이병장 같은 경우에는 그 차에 받쳐갖고 쓰러져서 그냥 누운 상태에서 의식을 갖고 있는데 코란도에서 딱 내린 놈이 다가와가지고 야, 너 다친 데 없어? 그냥 이병장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다쳐가지고 그 상태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는데 갑자기 팔 찔러버리잖아요. 팔을 흉기 꺼내가지고. 그리고 허벅지 앞면 같은데 마구 공격해가지고 이병장이 들고 있던 K2 소총을 가져가요. 이때 이병장이 겨우 정신 차리고 개머리판으로 막 치면서 범인도 피가 많이 났어요. 대응을 했지만 워낙 다친 데가 있어가지고 그 흉기 든 범인을 어떻게 이기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놈이 이병장 제 앞에서 기절시켜놓고 총 뺏은 다음에 저 논두렁에 가서 날아가 있는 박일병 쫓아가가지고 또 박일병도 그때 의식 차려가지고 좀 덤볐지만 다쳐가지고 크게 못했어요. 한 7번 정도 찔립니다. 그래서 한 7분 사이에 두 사람 K2 소총, 실탄, 그 다음에 수류탄 같은 게 들어있는 탄통까지 몽졸이 탈취해가지고 끌고 왔던 코란도 타고 강화 초지대교 쪽으로 도망갔던 그런 사건 터졌었어요. 이거 아주 유명한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이 있거든요. 요거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 대충 설명하는 겁니다. 뭐 나중에 결국은 범인 잡았는데 범인은 이게 무슨 해병대 두 사람을 이렇게 해치워서 무슨 특수훈련을 받은 특수부대 출신일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잡아보니까 육군 포병 출신이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 했더니 뭐 지가 변심한 애인한테 복수 목적이 있었고 우울증을 앓았었다 뭐 이러면서 아주 황당한 얘기를 했었죠. 그때 35살 먹은 그 조모 씨라는 범인이 검거했던 그런 사건인데 그 친구는 궁극적으로 징역 15년 받았었어요. 왜? 탈취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전에 제가 탈취 목적이 있어가지고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차이는 엄청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뭐 2015년도에 발생했던 부산 서면에 있는 실탄 사격장에서 총기 탈취 사건도 있었고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은요, 징역 15년 받았어요. 15년. 예. 그거는 다음번에 뭐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같은 거는 제가 또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브리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 사건은요, 경북 울진에서 발생했던 그 초병, 그러니까 즉 말하면 울진 군부대 총기 피탈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 중요 사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